내 마음속 도서관. 이덕대. 문은 닫혔다. 민재봉이 흘러내리다가 개울과 마주칠 즈음 다시 하늘 먼당으로 방향을 잡는 곳에 이른 봄에 황혼이 걸려있다. 초등학교 3학년 봄 소풍을 갔던 계제. 와룡산과 하늘 먼당 사이의 고갯마루. 그곳에 오르면 아스라이 사천만이 보인다. 소나무 군락 우둠지에 으스름달이 나지막하다. 얼마만인가 학교를 감돌아 나가는 와룡 동천이 막 눈뜨는 버들깨지를 보고 교문 앞에 선 것이. 사위는 고요 속에 허물어진 흑무사 절터와 다름없다. 감성과 지식이 잔잔한 달빛으로, 찬란한 햇빛으로 쉼없이 관통하고 쌓이던 그 작은 마음속 도서관 앞에 멈추어 선다.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고 가끔 초치를 해야 부드러워지던 도서관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린다. 삐거덕거리며 열리지 않던 미닫이 문이 초칠 몇 번에 수월히 열리는 것을 보며 책을 빌려보려 와 있던 아이와 눈을 맞추고 빙긋 웃었다. 가지를 통째로 잃은 늙은 벚나무의 거뭇한 모습이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세차게 머리를 흔든다. 그때 그 도서관을 찾는다. 벽돌 담장을 쓰다듬고 담장 너머 고개를 내민 측백나무들한테 손을 내민다. 철제 대문은 견고하게 잠겨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자물통보다 크고 우람하다. 고등학교 때 공짜 이발을 하러 몇 번 갔던 교도소 출입문에 매달려 있던 것이 얼추 저런 크기였던가. 죄가 만든 벌을 가두고 선과 악이 구분 통제되었던 교도소 자물통이 지금 기억 속에 떠오른다는 것이 조금은 뜬금없다. 자연보다는 법이, 어울림보다는 훈육이 우선이었던 학교가 폐교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이런 적절치 못한 장면으로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교도와 교육이 다름은 분명하다. 바로 잡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도서관이 필요하다. 작은 꽃 한 송이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잊고 떨어지는 빗방울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감성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불경을 깊이 깨우쳤다고 산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해박하다고 성직이 생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듯 감성이 풍부하다고 문학인이나 예술가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눈 하나를 더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여유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 학교 작은 도서관은 감성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뜰학이었다. 6학년 누나들이 미국이 제공한 구호물자로 옥수수 빵을 찌고 전집 분유를 끓이던 제빵실도 나이 많은 소사가 구더기를 없앤다며 DDT 가루를 가끔 뿌려대던 야외 화장실도 마음의 한 곁을 차지하는 잊지 못할 풍경이다. 지나간 것은 익숙하나 고루하고 새로운 것은 신선하나
두렵다. 어우러짐과 홀로 있음의 균형이 세상에 요구되는 인성과 품성을 만들어낸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통제하는 것은 고루와 신선이 단지 시간의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된 이후에야 시간이 고루를 밀어내고 고독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고독은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기대고 건네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나 성장에는 어울림보다 혼자인 시간, 깊은 사유가 훨씬 더 필요하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만들어진 감성은 외향적 감각으로 깊이가 없고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며 만들어진 감성은 지혜가 덧들어 내면적 감각으로 삶의 순리를 깨닫게 한다.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일이지만 이른 봄 학교 화단 기퉁이에서 뚝뚝 떨어진 붉은 동백꽃이 갓 시집온 옆집 새색시 모본단 차렵 이불처럼 차갑고 섬뜩한 날 도서관 문이 열렸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질문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은 충분히 무서웠다. 아버지의 인자한 웃음과 할머니의 구수한 옛 이야기만으로 자란 시간은 벚나무, 미루나무, 플라타너스가 오라만 운동장으로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잊혔다.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이 주고 간 가르침은 다른 박질치고 아우성치는 아이들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선생님들의 말씀 앞에서 흔적조차 떠올리기 어려웠다. 인이 박힌 듯 몸에 각인된 어린 날의 이야기들은 그물도 방패도 아니었다.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선생님의 말씀 속에, 책 속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도서관 열쇠를 맡겼다. 속이 좋지 않아 수업 시간에도 수시로 자신의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던 선생님이었다. 나이 드신 그의 어머니가 학교에 있는 마을에 방을 얻어 밥을 지어드리며 병수발을 한다고 했다. 그날도 잔뜩 찌푸린 얼굴로 겨우겨우 수업을 끝낸 선생님은 교실 앞문을 힘없이 열고 나가면서 교무실로 따라오라는 말을 건네셨다. 찬 바람이 채 가시기 전 전근 오신 선생님은 여러 날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회색 털목도리를 하고 다녔다. 가끔 밭은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으나 먼 데서 바라볼 뿐이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교무실로 들어섰다. 선생님이 앉은 책상 옆으로 다가가자 아나, 네가 오늘부터 도서반장이다. 책 잘 관리해라. 하면서 열쇠 뭉치를 툭 던졌다. 손가락 2개 크기의 나무 조각에 도서관 쇠대, 글씨가 진한 검정 먹물로 적혀 있었다. 그날부터 도서반장이 되었다. 도서관은 강당이기도 하고 회의실이기도 했다. 서가들을 밀치고 교실을 나눈 칸막이 문을 떼어내면 학예회나 영화를 볼 수도 있었다. 여느 교실과 달리 검은 비로드 천이 걸려 필요하면 창을 가려 햇볕을 차단했다. 서각 옆 기퉁이에 자리한 자물쇠가 달린 책상 서랍에는 책 이름이 빼곡히 적힌
도서 목록이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벽면에는 책을 빌려가고 돌려받는 학년별 일지가 걸려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잠시 들러 책을 읽는 아이들은 간혹 있었지만 책을 빌려가는 아이들은 드물었다. 소풀을 뜯기고 땔감을 구하는 일이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중하던 시절이었다. 운동보다는 노동이, 배움보다는 채움이 하루를 버텨내는데 더 절박한 시기였다. 도서관에 진열된 지식이 미래의 길을 만드는 도구라고 선생님은 안타깝게 이야기했지만 허기와 굶주림은 산과 들로 지게나 망태를 메고 나가게 했다. 아무도 들르지 않는 작은 도서관을 지키는 일은 쉽고도 무서웠다. 모이칸족의 최후를 읽으면서는 힘없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슬픔이 가련했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볼 때는 톰 아저씨의 위태로움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도서관 문을 닫고 달 그림자를 밟으며 집으로 가는 길은 쓸쓸했다. 도아미아즈의 집 모퉁이 비각을 지날 때면 흥부골에서 부엉이 자주 울었다. 혼자서 책을 읽다가 보따리 하나로 책을 싸들고 간 다음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 안방 안마루에 차려진 밥상에는 삼배 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학년이 바뀌면서 도서관을 맡겼던 선생님도 정근을 가셨고 도서관 열쇠도 후배 도서반장에게 넘겼다. 처음 도서반장이 될 때 748권이었던 장서는 한 해가 지나면서 5권이 늘어 있었다. 열쇠를 넘기는 날 5권의 책이 늘었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씁쓸한 웃음만 보였다. 수고했다는 말도 서운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고풍스러운 장서도 값비싼 책도 없는 그저 높은 부서 힘센 분들이 베풀듯 마련된 책들이었지만 감성이 창고를 만드는 데는 충분했다. 일 바쁜 아이들이 들르기도 빌리기도 쉽지 않은 도서관이었지만 벽지의 시골 초등학교의 과분한 시설이었다. 세상으로 나아가 힘들고 어려워 전전반측할 때마다 선생님과 도서관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다. 그때마다 쌍무지개가 떠올랐고 성당의 종소리를 타고 얄개가 창을 열었다. 감성을 일깨우던 책들이 살아갈수록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됨을 느낀다. 종이책이 사라지는 세상이다. 지난 새밑 직장 후배가 전화가 와서 출간된 수필집을 전자책으로 구매했다고 이야기한다. 문득 그 시절 도서관으로 가고 싶었다. 지병이 있으셨던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학교도 오래전 폐교되어 도서관도 책들도 흔적 없이 사라진 그 도서관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도 효녀 심청이도 만났으면 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사라졌다. 시간이 데리고 가버리는 것들은 허무고 상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책 속에 남아있다. 변화와 소멸의 묘지는 도서관 열쇠 앞에서 기꺼이 부활의 모습을 보인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없다. 도서관은 마법 나라의 기억 저장고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을 바라보며 책을 정리하고 도서 앞 열쇠를 교무실에 가져다 걸던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작은 도서관이 살아있다.
오늘도 책을 빌려가는 아이는 없을 것이고 미닫이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오신 선생님은 엷고 씁쓸한 미소를 띠며 오늘은 고마 일찍 문 닫자. 달밤에 혼자 가모 무섭다 아이가 하고 말씀하실 것 같다. 그래도 학교라면 어디는 도서관은 살아있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문 중에 도서관만한 문은 없다. 풍요의 세상이 되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희망은 그곳에 있다.